대출을 받거나 명도를 하거나 입찰하기 전에 자금 계획부터 수익 분석부터 입찰가 선정이라든지 권리 분석이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확인을 해드려요. 이 지역이 어떻고 지금 대출 시장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대출 승인은 얼마 받았고 금리는 얼마가 나오고 있는지.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드백을 직원들이 대부분 해요. 못해요. 혼자서 못합니다. 저도 혼자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드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이 올라오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특히나 대출입니다. 대출은 어제 됐다가요 오늘 안 될 수도 있고요. 작년에 안 됐던 게 올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다가구는 굉장히 예민하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다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강의는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랑 뭔가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항상 강의를 하고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이 낙찰을 또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듣는 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수강생분들이 달라요.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 방향성 자체가 확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경매라는 분야는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아파트 투자도 될 수도 있고 뭐 내 집 마련이 또 될 수도 있고 뭐 단타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상가도 할 수도 있고 뭐 토지, 공장 여러 가지도 되게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것들이 다 달라요. 물론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겠지만 그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물건 종류가. 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저는 오로지 다가구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 뭐 근린주택, 다중주택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분들이 방향성과 포커스가 다가구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진행하는 다가구 강의다 보니까 차이점과 만족도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가구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곳은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른 데서 다가구 강의가 있다고 해서 들었는데 다가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밖에 없었고 오히려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보다 본 강의 가니까 내용이 더 적었다. 그래서 실제 혼자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빌라 같은 경우나 작은 금액대가 들어가는 금액은 사실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부담이 좀 덜하지만 다가구는 수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리스크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지 못해서 아마 다가구 건물을 투자를 못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1강에서 9강까지 있는데요. 9강까지 전부 다 다가구입니다. 아예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도 오기 때문에 1강 정도에는 경매 기초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다가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다른 곳은 제가 알기로는 다가구에 대한 강의가 한 주, 두 주,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듣고 다가구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리스크가 클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강이 경매인데 그걸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다 다가구잖아요. 현장 임장을 또 가는데 현장 임장도 다가구예요.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가 2시간 반 정도인데 사실 2시간 반에 끝낸 적이 없어요. 많이 하게 되면 10시 반에 시작하면 질문까지 받아주니까 5시 끝난 적도 있거든요. 강의가 끝나도 제가 다 남아서 1대1 답변까지 또 해드린 또 시간까지 하게 되면 다가구에 대한 깊이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 다가구 강의를 들으셨다가 실망하시고 건물주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시겠어요. 많이 계시죠. 어디에서 강의를 듣고 왔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고 저에 대해서 유튜브로는 보셨지만 어떤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가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쉬는 시간에 오세요. 제가 사실 다른 곳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들은 것보다 더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처음부터 건물주님한테 배울 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꼭 다가구가 아니든 경매가 아니더라도 요즘 강의 많이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직접 경험을 한 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캐치가 돼야 되는데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번 해보고 지금은 안 해본 그런 분들도 많고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도 강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좀 충격을 좀 받았었죠. 다가구를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만을 위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좀 더 빠르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엄청 많이 낙찰을 또 받으셨다고
되고, 그러면 그 사례까지 하시면은 사실 지금 건물주님이 다가구에 대해서는 완전 빠삭하게 알고 계시겠네요. 제가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게요. 대출을 받거나 명도를 하거나 입찰하기 전에 자금 계획부터 수익 분석부터 입찰가 산정이라든지 권리 분석이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확인을 해드려요. 이 지역이 어떻고 지금 대출 시장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대출 승인을 얼마 받았고 금리는 얼마가 나오고 있는지 어떤 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피드백을 직원들이 대부분 해요. 못해요. 혼자서 못합니다. 저도 혼자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직원들이 있다면 매달 막 강의를 뭐 평일반, 저녁반, 막 주말반, 토요일반, 일요일반 계속 할 거예요. 결국에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드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이 올라오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특히나 대출입니다. 대출은 어제 됐다가요 오늘 안 될 수도 있고요. 작년에 안 됐던 게 올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다가구는 굉장히 예민하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다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물주님 엄청 지금 바쁘시잖아요. 근데 피드백을 직접 실시간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궁금한 부분들이 권리 분석이 될 수도 있고 토지에 대한 뭐 지분 관련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려요. 단톡방에다가 같이 공유를 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가구 코칭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 코칭은 1대1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시간까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물건의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물건 입찰에 대해서 1대1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핸드폰으로 분석이 안 되거든요. 컴퓨터 화면을 4대를 띄웁니다. 제가 물건을 보면서 전화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죠. 물건 입찰 코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물건 관련해서 정리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강의 내용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피드백 관련해서 메일로 답변 드리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아, 이 물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 치는 거든요 몇 분이면 해요. 그렇지만 저는 문자나 이메일 드리지 않고요. 직원이 아닌 제가 100% 다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전화량이 상당하시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화로 해서 빨리빨리 확인을 하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빨리 끝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전화를 하고요. 올해 한 경우에는 어제는 1시간 10분 정도 했습니다. 한 분에게만.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0분 이상은 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제가 상담을 해도 8시간 정도는 상담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죠. 대면에서 하시는 것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강생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몸이 한계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을 쓰면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물어보니까 직원분한테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이 나보다 모른다.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 강사랑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근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대면 상담이라는 거는 진행을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대면 상담 예약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80%였어요. 제 입장에서도 대면 상담하고 사진 찍고 업로드하면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문자, 이메일로는 한계가 있을 거고 대면을 하려고 하면 약속 시간 정해야 되고 시간 정해야 되고 다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전화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야 좀 빠르게 또 피드백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답변을 다들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시 코칭 하시면서 생각나신 에피소드, 사연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코칭을 안 해드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권리 분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다 배당을 받으시는 줄 알고 이 금액에 입찰을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배당 요구로 신청을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낙찰받은 대금으로 해서 배당을 받으면 사라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배당을 못 받으셔가지고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 때문에 몇 억 날리실 뻔한 거를 제가 코칭을 해서 안 들어가서 안 잃은 경험도 있고요. 제가 강의 때도 얘기를 하는데 투자로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지켜야 될 원칙은 내 돈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내 돈을 지킬 줄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것도 있어요. 가구 수라든지 이거 룸 형태를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안 좋은 형태인데 되게 좋은 형태로 해가지고 월세를 되게 과하게 잡았어요. 예를 들면 500이 나오는데 800이 나오는 걸로 된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800이 나오는 건물이 있고 500이 나오는 건물이 있어요? 어떤 게 매매가가 비쌀까요? 800이죠? 요거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 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봐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기 문 있죠? 요거 해가지고 요거죠? 전화통화하면서 같이 맞춰가지고 다시 좀 줄여서 입찰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게 좀 악질했던 그런 사례들.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되게 고마워해요. 보증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증금 미납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대부분은 제가 코칭을 또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또 낙찰을 또 받으실 때 낙찰을 받고 나서 점심에 연락이 오십니다. 낙찰 받았습니다. 거의 2주 동안 한 10분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거든요. 낙찰 받은 물건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23타경 10016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6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90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감정가가 11억 8,800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 유찰돼서 50%인 5억 8,200까지 떨어졌었는데 저희 수강생 분이 7억 8,6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 66%의 낙찰을 받으셨고 차순위가 7억 8,150만 원이에요. 한 500만 원 정도 차이로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잔금 기한이 7월 17일입니다. 오늘 촬영일이 7월 16일이에요. 아직 잔금 납부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끈따끈한 사례가 아니라 뜨거운 사례입니다. 뜨거운 사례. 일단 위치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물건인데 앞에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인근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부터 해서 산업단지, 그다음 대학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연구단지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대덕 연구센터, 뭐 카이스트, 대전, 태종연구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7억 8,600 낙찰을 받으셨죠. 근데 7억 700에 대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낙찰가의 90% 정도를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7억 8,600에서 7억 700을 빼게 되면 7,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법무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2,300만 원 정도 잡게 되면 초기 투자금이 한 1억 200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명도 비용이라든지 기타 뭐 수리 비용은 제외된 금액이지만 초기에 지금 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까지는 1억 200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가구거든요. 15가구인데 한 4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0만 원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7억 700에 4.8% 나누기 365일 곱하기 30일 하게 되면 27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278 빼기 600입니다. 그러면 322만 원 정도가 순월세로 남는 물건이고요. 저희 수강생분이랑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환기호실을 조금 보증금을 좀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까지 회수하게 되면 무피에서 2천만 원 정도 묶인 상태에서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제외한 수익이 나올 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천만 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그럼 32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2천만 원 수익률이 192%입니다. 192%.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낙찰된 사례입니다. 이미 대출 쓰니까 다 받은 거고요. 사전조사 하신 거고 아직 잔금도 안 치르셨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명도 다 끝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수강생분의 물건이 생각이 나냐면 이 수강생분이 아예 초보예요. 경매도 아예 해보신 적 없고 다가구도 배워보신 적이 없고 다가구 코칭반만 수업을 들으셨던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이 감정가가 뭔지도 모르고요. 물건 종별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런 단어 하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 된다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고 어려우시냐고. 사건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알려드리겠다 해가지고 이 전화를 같은 사건번호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화로 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때부터 이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깨우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물건을 입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첫 입찰에 첫 낙찰로 받으신 거고 이 물건을 하루 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7, 8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전화하면서 수익표 좀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입찰가까지 제가 산정을 해드렸습니다. 6억 초중반대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지금 7억 8천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감을 잘 못 잡으셨던 거예요. 아예 초보셔가지고 제가 요런 부분들은 요 정도 금액은 쓰셔야 된다 말씀드려가지고 이 금액에 낙찰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금액대까지 명확하게 또 말씀드렸던 물건이라서 기억이 많이 남는 사례입니다.
그럼 그 다가구 코칭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을 진행을 하지 않고요. 정말 다가구에 관심이 있고 정말 강의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을 해서 정말 건물주가 되고 월세를 받고 싶은 그 간절하신 분들에게만 강의를 오픈을 해드려요. 지금 이제 고정 댓글에 보면 다가구 온라인 세미나 신청하기가 있을 겁니다. 이 세미나에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다가구에 관련된 세미나도 진행을 하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이 코칭반에 관련해서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신 다음에 반드시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다가구 코칭반과 이제 수강생분들의 이제 사례와 에피소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